자, 오늘 또 진도를 또 나가봅시다. 자, 우리가 28번을 차리니? 아니지. 34번을 차리니까? 아니, 34번. 몇 번을 차려? 31번. 자, 31번부터 같이 봅시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두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3개다. 교점이 3개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식을 연립부터 시작을 해야지. 두 식을 연립하시고, 미정계수가 있을 때는 미정계수를 우변으로 넘긴다. 까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얘를 fx라고. 아직 fx가 없으니까 내가 이름을 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a. 이렇게 두 개 함수로 관찰하기. 자, 미분 하시고 3x제곱 빼기 12x 마이너스 15. 자, 여기는 복습이야지.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마이너스 1과 5에서 11을 갖는다. 부분은 풀마 풀이다. fx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극대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 5, 이제 y는 a를 그리기 위해서 극대 극소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더하기 15 더하기 18 11 5 대입하면 숫자 좀 크다. 5 대입하니까 25 곱하기 6 150인가? 90? 오. 여기야. 자, 이제 y는 a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셔야겠다. 자, 교점이 3개가 되도록. 그렇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12와 11 사이가 되겠지.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또 개수 또 미친듯이 또 마이너스 111부터 10까지야. 끝 빼기 전 더하기 한 개도 10다운 하지 마시고 자연수 1부터 찾았어야 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수가 나와 있으면 양수, 음수, 자연수, 정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꼭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두는 습관을 가지세요. 평상시. 그렇지 않으면 꼭 실수하게 돼 있어. 별로 의미 없는 수 딱 하나. 실수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실수가 아닌 걸 다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야. 허수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갔어. 이제 조금 약간의 변형이 생겨. 등식에서 부등식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똑같습니다. 그래프. x가 0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자, 여기도 미정계수 a가 보이지? 똑같이 접근해. 우변 미정계수, 좌변 함수 전체. 자, 따라서 fx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요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요게 이제 fx인데 얘가 크잖아 지금. 그치? 크다는 것은 얘가 위쪽에 있고 작은 쪽이 더 아래에 있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위와 아래의 개념만 적용될 뿐 나머지는 등식을 풀 때랑 거의 똑같이 진행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위 아래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미분하자. 하던 길을 계속 가. 자, x는 0 또는 3분의 4니까 0, 3분의 4.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러면 여기도 좀 크게 드릴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야. 이 점의 좌표는 0,야.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0이 나와. 그 다음에 3분의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할까 말까? 잠깐 좀 이따 생각할게. 좀 이따. 자, 여기 이제 필요하면 구하고 필요 없으면 안 구할 거다. 요 0도 구하기 쉬우니까 일단 계산한 거야. 구하기 어려웠으면 나도 이것도 좀 이따 하려고 했어. 부등식일 때는 모든 좌표가 다 필요하진 않거든. 자, 근데 대신 구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잘라야 돼. 0 기준으로 크다. 오른쪽만 놔두고 다 지우세요. 특히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이 돼 있다도 표현을 좀 해줘야 돼. 등호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fx 빨간색이고 이 gx가 ya인데 ya가 어디 있어야 돼? 더 아래에 있어야 돼. 따라서 ya가 아래에 이렇게 깔려야 돼. 부등식은 교점의 개념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개념이야. 그 아래인데 얘가 너무 조금 더 올라가도 되고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 봤더니 요게 닿으면 안 돼. 그렇지? 요게 닿으면 안 돼. 근데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있으면 여기까지 딱 되는 거야. 작으면 아래고 같으면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것까지 인정이야.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여기 초록색은 제외가 되는 거야. 자, 요 차이가 있어. 등호가 있냐 없냐. 자, A가 더 작으니까 아래는 맞는데 같은 것까지 인정이니까 만나도 된다. 여기까지 허용. 그럼 이때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좌표를 찾아야 돼. 문제. 자, 3분의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합시다.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27로 통분하니까 64 빼기 32 곱하기 3이니까 96. 그럼 27분의 32. 자, 이렇게 해결이 됐네. 그러면 A는 요 초록색이 Y는 마이너스 27분의 30이니까 A는 저 숫자보다는 일단 작으면 되지. 근데 같아도 되니까 A의 범위가 나온 거야.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얘가 되겠지. 자, 이렇게 부등식은 위아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간이 있을 땐 반드시 잘라야 된다. 자, 다음 볼까? 또 반복이네. 미정계수가 K가 섞여 있습니다. 자, 등식이건 부등식이건 접근은 똑같이 갈게. 마이너스 K. 자, fx y는 f 프라임 x.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 됐고 마이너스 2와 1에서 그럼 그래프는 풀마플 그러면 자 요렇게 됐는데 구간이 있어. 0보다 어떻대? 작대. 0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0 여기쯤 있지. 그럼 0에서 요렇게 내려와서 0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되니까 왼쪽만 그려야지.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쓸데없이 막 극소값 이런 거 찾을 필요 없다. 요 정도만 그려놓고 고민하라고. 얘도 마이너스 2, 정도는 써놓되 아직 y값은 좀 더 눈치를 보라는 얘기예요. 위아래를 따지기 위해서. 얘는 한없이 내려간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더 크지? 6이었네. 네. 아, 2, 3. 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가? 네.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2. 다행히 크게 변화는 없네. 그럼 여기도 3이니까 0만 맞지 이제. 운이 좋았네.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인데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더 위쪽에 있어야지. 위쪽에. 위에 있다와 위쪽에 있다는 달라. 위쪽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위에 있다는 지난다는 뜻이야. 위에 있다는 요런 게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죠. 이거는 위쪽에 있다. 만나지 않고 아예 올라가 있다.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k를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위쪽에 그려주면 되겠지. 이번에 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허용이 돼? 딱 여기까지 허용이 되는 거야. 같은 것과 위 이 두 가지만 허용이 돼야 돼. 자, 따라서 여기를 찾아야 돼. 마3을 대입해서 한 번 찾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이렇게 되나? 그러면 81. 자, 따라서 마이너스 k는 크거나 같다 얼마? 81. k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0. 자, 이렇게 비슷하지? 아직 별로 다른 게 없어. 자, 이번에는 구간이 없어. 그냥 모든 실수야. 그럼 자를 필요가 없고 전체로 문제를 풀어야 돼. 미정계수 k가 이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옮기자. 오, 실수할 뻔했네. 잘했어. 자, 그러면 4x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사니까 풀마. 합차 공식. 자, 그럼 이제 0 마이너스 2 0이네. 그러면 부호는 풀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지. 그러면 감소 증가 W모형의 4차 함수가 나오겠네. 자, 근데 이 높이가 어때? 간격이 똑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을 거야. 자주 사용하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k가 더 작지. 따라서 얘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더 밑에 있어야 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k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데 등 없지. 이번에는 만나면 안 돼. 그럼 어디까지? 요 딱 만날 때는 포함되지 않아. 그건 포함되지 않아. 등호가 들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계산을 해줘야 돼. 얼마인지. 둘 높이는 똑같고 2나 마이너스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2 대입할까? 16 빼기 32 마이너스 16.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6보다 더 작아야지. 등호 안 들어가지. 따라서 k는 16보다 크다고 해결이 되겠지. 자, 이렇게 부등식은 위아래 푸는 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12를 했고 이제 12단원을 쳐야 되네. 12단원입니다. 여기 안 나고 그래서 자, 이제 2분의 마지막 단원이네. 여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현재 우리는 기말고사 범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8월 말까지는 최대한 진도를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고 시험 날짜가 좀 나오면 좀 더 내가 언제까지 진도 나갈지는 확실하게 할 건데 지금 현재 제1고가 파악이 됐고 9월 29일 나머지 학교는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기말이 언제지. 그럼 9월에서 10월이 걸쳐 있으니까 다른 데도 비슷할 거란 말이지. 어쨌든 거의 말쯤에 보긴 한다. 빨리 봐도 9월 22일 날 시작할 거야. 한 주 정도 전에. 늦게 보면 10월에 올 거야. 그래서 9월 말에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자, 우리 속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그치? 속도, 가속도가 등장했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익혀야 돼. 자, 오늘은 필기를 좀 잘해야 돼. 미분의 마지막 단원이야. 자, 미분의 마지막 단원은 굉장히 특별한 단원이야. 지금까지는 그래프로만 얘기했지. 이제는 그래프도 이용하고 거속시의 개념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다뤄야 돼. 자, 제일 먼저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속도, 가속도야. 일단 변수가 지금까지 우리는 x를 주로 썼지. 계속해서 fx 그랬잖아. 자, 위치 하는 순간 함수가 f가 아니라 x로 바뀌어. 일반적으로. 그래야만 된다는 아니야. 우리가 함수가 fx여야 돼? 꼭 gx면 안 돼? 되지. 그것처럼 얘도 위치도 꼭 x라는 함수일 필요는 없는데 주로 x를 쓰고 xt라고 한다. fx에서 f가 x로 바뀌었고 x가 t로 바뀌었으니까 느낌이 좀 많이 틀려. f는 함수의 이름이지. 여기서 x는 함수의 이름이야. 변수가 아니야. 여기서 변수는 누구다? t다. 왜? 뭐의 약자일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변수야. 시간에 따라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위치, 속도, 가속도, 거속시의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속도는 vt라고 얘기해. 속도, velocity, 속도의 영어로 v라고 하고 가속도는 a라고 이야기한다. 엑셀, 악셀을 밟는다. 가속하지. 자, 앞글자를 따서 함수의 이름을 지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를 x로 미분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썼지. f'x. 자, 근데 fx를 x로 미분한다는 문법을 이렇게 써. dx분의 d라고 표현해. 자, fx를 x로 미분한다. 자, 요 부분, 초록색으로 쓴 부분이 x로 미분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야. 뭐 분수를 좀 길게 그으면 fx를 x로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ft를 t로 미분한다. t로 미분한다. 어떻게 쓰면 될까? dt분의 d라고 쓰면 돼. d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d. dt분의 dft. 자, 문법 좀 연습해야 돼. fx를 x로 미분한다. ft를 t로 미분한다. 여기서 변수는 똑같은 걸 쓰고 있어. 여기서 변수가 x니까 x로 미분하는 거야. 여기서 변수가 t니까 t로 미분하는 거야. 같은 변수로 미분해야 돼. 다른 변수로 미분은 못하냐? 수투에서는 못한다. 미적분에서 한다야. 자, 그래서 수투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fx를 y로 바꿨어. y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이것도 같은 말이지. 계속 두모지 등모.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쓰기도 해? y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해. f 프라임이라고 쓰듯이.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라임이 편하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표기된 식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유가 우리는 이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돼. 자, 그리고 그러면 dt분의 dft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위에 거 맞춰서 표현하면 f't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 속도가 dt분의 d, 자, 누군가를 미분한 거야. xt.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돼.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거리와 속도에서 그 관계성을 못 느꼈잖아, 그지? 근데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초등학생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거리를 미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속 10km야. 달리기 속도가. 근데 t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거리는 10km. 시속 10km인데 t시간이 흘렀으니까. 자, 그렇다면 미분해보자. 당연히 뭘로 미분해야 돼? t로 미분해야 돼. 얼마야? 10t. 속도가 나오지? 거리가 일종의 위치의 개념 중에 하나거든.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신기하지? 자, 여기 우리가 알던 개념을 적용해본 거고. 그런데 우리가 속도가 지금 우리 속도는 지금까지 숫자로만 나왔지. 시속 10km, 뭐 시속 2km, 시속 100km 숫자로만 나왔잖아. 이제 거기서는 벗어나는 거야. 속도가 함수야, 함수 그냥. 속도가 함수야.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속도가 일정했다고. 그래서 그걸 뭐 등속 운동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속도는 사실 등속 운동인 게 찾는 게 더 힘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속도가 똑같은 게 거의 없어. 우리 자동차도 빨랐다 느렸다 하고 공을 던져도 빠르다가 정지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 속도가 똑같은 게 별로 없지. 속도가 똑같은 걸 구경하고 싶으면 우주로 나가야 돼. 우주로 나가서 공을 던지면 돼. 그럼 그 공은 부딪히지 않는 한 등속으로 계속 날아가. 저항이 없으니까. 지구 안에서는 등속은 찾기 힘들다.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함수인 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럼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미분한 거야. 역시 미분한 거야. 누구를? VT.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그래서 가속도야.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가속도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된 거야. 점점 빨라지면 가속한다라고만 대충 알고 있지. 정확한 의미는 몰랐잖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자, 그리고 이것도 마저 해야겠다. 오늘 개념이 좀 긴데 이 미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뉴턴이거든. 뉴턴. 여러분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 근데 그에 필적하는 사람이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라고 했지. 뉴턴은 물리학자라고 봐야 돼. 라이프니츠는 수학자라고 봐야 돼. 우리가 보는 건 라이프니츠 쪽에 가까워. 라이프니츠가 만든 표현법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글로 좀 풀었으면 fx를 x로 미분한다, ft를 t로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개념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 개념적으로 풀었으면 fx의 x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표현. fx의 x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이 부분 dt분의 dft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ft의 뭐에 대한? t에 대한 변화율. 선생님이 변화율은 두 개 설명했는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설명했었고,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이잖아. 단순히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그냥 변화율은 뭐라 그랬지? 어느 쪽이지? 네, 순간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 따라서 이건 순간 변화율, 미분의 개념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면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순간 변화율을. 자, 이 표현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변화율은 미분의 개념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좀 지울게.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위치에 해당하는 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아까 거리의 개념도 위치라고 볼 수 있어. 거리. 근데 거리는 우리가 땅에서 거리를 주로 많이 재잖아. 근데 높이도 일종의 거리라고 볼 수 있어. 밑에서 위로 재는 거리지. 그것도 위치라고 봐야 돼. 오히려 위치라는 표현은 높이에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긴 해. 너의 위치가 어디야 그랬을 때 거리보다는 높이를 더 많이 설명하는 편이지. 하지만 둘 다 위치라고 본다. 자, 그 다음에 수직선의 좌표도 위치. 우리가 수직선을 그렸을 때 내가 처음에 0이 있었어. 근데 1을 찍고 2로 갔어. 1을 찍고 2로 갔어. 그럼 현재 위치는 어디야? 2야. 근데 내가 되돌아왔어. 그럼 현재 위치는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직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위치라고 보는 거야. 자, 거리는 수직선을 가로로 펼쳐놓고 원점에 한 명을 세워두고 다른 한 명을 원점에 기준을 잡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위치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를 수직으로 세우면 높이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둘 다 수직선의 개념이고 전부 다 위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위치가 0일 때, 위치가 0일 때, 우리가 위치가 0일 때라는 말을 쓰거든. 자, 그러면 위치가 0일 때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거리, 높이, 수직선의 좌표가 다 등장하겠지. 그래서 위치가 0이면 거리가 0인 거잖아. 거리가 0이다. 높이가 0이다. 수직선의 좌표가 0이다. 수직선의 좌표가 0이다. 근데 그냥 0이다, 0이다, 0이다 하는 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거리가 0인 거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높이가 0인 거는 다른 말로 땅에 떨어질 때, 높이가 0인 건 땅에 떨어질 때, 우리가 땅에 떨어질 때를 또 다른 말로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면이라고 불러. 지면에 있을 때, 위치가 지면이면 위치가 0이고 땅에 떨어질 때 다 동형이야. 자, 지면, 땅 바닥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좌표가 0이면 우리가 보통 원점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 원점. 근데 원점이라고 하지 말고, 잠깐만. 원점이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T축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면 0,0을 자꾸 이야기하거든. 원점. 거기 익숙하잖아. 여기서는 원점의 개념이 위치가 0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시작이 위치가 0이다잖아. 따라서 위치가 0이다를 받아들일 때는 T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축이 높이축이야. 높이축. 내가 공을 던져. 공을 이렇게 던지게. 이렇게. 그럼 공의 움직임이 있지. 공이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사진을 여러 번 찍어. 공을 던졌다 떨어지는 사진을 여러 번 찍어. 그 공의 궤적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다가 공이 올라가겠지. 다시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맞아? 실제로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지만 그래프로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야.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T축 자체가 뭘 뜻하는 거야? 높이가 0이지. 따라서 여기가 전부 다 위치가 0이야. 이것이 어디 떨어졌어? 땅에 떨어졌잖아. 이게 위치가 0이야. 그래서 위치가 0인 거를 원점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원점도 위치가 0이지만 T축 전체가 다 위치가 0이야. 자, 그리고 T는, 변수 T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변수 T는 음수가 될 수 없어. 실험이 시작하는 순간 T가 0으로 타이머를 누르는 거거든.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근데 시간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디 있었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마치 질문이 빅뱅 이전에 우주가 어떻게 됐었죠?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빅뱅이 우주의 탄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탄생하기 전에 우주는 어떻게 돼 있었죠?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빅뱅 이전에는. 그것처럼 T가 음수일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등호는 안 들어오네. 네, 요건 이제 애매해. 어떤 문제집은 0을 집어넣고 어떤 교재는 0을 안 집어넣거든. 요거는 이제 애매해서 선생님은 안 집어넣는다를 선택했어. 내 고민 끝에. 왜냐면 0일 때는 실험이 시작된 걸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타이머를 딱 누르면서 실험을 하는데 타이머를 누르는 순간은 실험이 시작된 걸까? 안 된 걸까? 참 어려운 면이야. 그래서 나는 모호해서 그냥 양수만 다루기로 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빅뱅이 터지는 순간은 우주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자, 우리는 빅뱅이 일어난 후를 보듯이 시간도 양수의 개념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등호를 뺐어. 자, 그냥 선생님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진 않으니까 그냥 등호를 빼버렸어. 나는. 그리고 실제로 뺀 교재도 많이 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위치가 연결했다면 속도는 특별히 종류가 없잖아. 속도는 그냥 속도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럼 속도가 0일 때를 공부해보자. 속도가 0일 때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가 0일 때 당연히 뭐가 있어? 뭐 할 때? 정지. 정지할 때. 뭐 정지한 후에 가만히 있어도 속도가 0이야. 그렇지? 이거 말고 또 하나 쉽지? 자, 놀라운 건 속도가 0이 되게 많아. 트램펄린 타봤지? 트램펄린. 자, 트램펄린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해봤지? 아, 내가 이 정도 올라오네? 그때 속도가 0이야. 공중에 딱 멈추는 그 순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얘기해. 뭐 바꿀 때, 바뀔 때, 이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 운동 방향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걸로 바뀌거나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걸로 바뀌는 그 순간. 반대로 트램펄린 타고 바닥으로 한참 내려가고 어느 순간 튀어오르기 직전, 그때 속도가 0이라고 봐요.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이니까. 자, 정지할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다. 자, 또 있나? 이 두 개가 전부인가? 기억이 또 강하네. 오랜만에 여기 설명하니까. 정지할 때, 운동 방향 바꿀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잠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다른 말로 아까 했던 걸 예를 들게요. 그 예를 한 번 더 쓸게요. 최고 높이일 때. 이 지점. 이 지점은 속도가 0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아이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속도는 당연히 얼마야? 0이라고 했지. 그럼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인가? 그렇지는 않아. 정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잖아. 처음부터 정지했는데 너 운동 방향 바뀌었어라고 얘기? 그렇지 않지, 그렇지? 이거 명제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최고 높이일 때. 최고 높이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하나의 예라고 봐야지. 자, 여기 속도가 0되고 이걸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지금 위치의 그래프야, 속도의 그래프야. 내가 지금 아까 공 던져서 보여준 그래프. 그렇지. 따라서 얘는 XT의 그래프. 그렇지? XT. 그런데 봐봐,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라면 얘가 fx라면 얘는 뭐야? f 프라임 x야. 즉 위치의 미분이 속도라면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야. 관계가. 어떤 녀석을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이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따라서 최고 높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 얼마야? 0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속도 연의 증거가 여기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부호가 뭐야? 증가할 때니까 양수지. 그러면 속도가 양수지.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음수지. 그러면 속도가 음수야. 응? 당연히. 네. 주연아, 속도에는 음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도는 양의 개념으로 알고 있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산단 말이지. 그건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거야, 개념을. 뭐랑 헷갈리고 있는 거냐? 일반인들은 구분 못해, 솔직히. 이거 배우고 너네 성인 되고 나면 수학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또 까먹어서 속도가 왜 음수였지? 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왜 일상에는 구분하지 않아. 뭐랑 뭐를?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속도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속력이야. 속력의 정의는 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양수만 얘기했던 거야.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야. 속도에는 부호가 있고
속력에는 무조건 플러스의 개념만 존재합니다. 이 개념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위치 속력이 아니라 위치 속도 가속도였고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라고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면 그게 무슨 뜻이야? 도함수가 플러스면 위치가 뭐 한다는 뜻이야? 증가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속도가 음수면 위치가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속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공을 던질 때 저항이 거의 없다면, 내가 시속 100km로 공을 위로 던질 수 있다면 다시 내 손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시속 100km야. 단 마이너스 100km야. 속도가. 부호가 반대야. 왜? 올라갈 때는 위치가 증가하니까 플러스의 개념이고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 여기서 가속도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주로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시험은 이 둘의 관계를 주로 물어보고 가속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만큼만 나와. 가속도는 아주 가볍게만 나와. 가속도는 뭐야? 속도를 비우면 거의 끝이야. 끝.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가속도에 대해서는. 왜? 이거 두 개만 물어봐도 어려워해. 교과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 거기서 스탑하고 거기 집중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되고.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땅에 떨어질 때 뭐가 0이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지금은 보이니까 위치가 0이라고 대답하잖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0 아니야? 라고 헷갈리기 시작해. 지금 헷갈릴걸? 땅에 떨어질 때 부딪혀서 0 아니야? 자, 땅에 떨어질 때 0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땅에 떨어지고 난 후를 생각하는 거야. 높이가 0일 때 땅에 떨어지잖아, 그치?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 부딪혔으니까 정지할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 땅에 떨어지고 난 후에 속도는 0이겠지. 하지만 땅에 떨어질 때 사진을 딱 찍는다면, 떨어지는 그 순간, 닿는 그 순간에 속도를 사진 찍는다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구멍을 파면 계속 떨어지겠지. 땅보다 지하로 10층을 파면 엄청난 속도로 계속 떨어지겠지. 땅에 떨어질 때는 0은 아닙니다. 만약 반론이 또 있어.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0이라면 우리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을 수가 없어. 저절로 정지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왜 죽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니까 죽는 거야. 그치? 실험해보지 말고. 자, 땅에 떨어질 때는 속도가 0이 아니라 위치가 0이다. 요거 잘 헷갈리는 개념. 스토리를 본인이 만든 거다. 떨어지고 나서의 상황을 본인이 생각한 거다. 쓸데없는 상상하지 말고 딱 그때만 얘기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외워갖고 와야 돼. 이걸 외워갖고 와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지도를 나중에 다시 나가겠지. 중간고사 끝나고. 그럼 또 기억이 나는 그때도 이만큼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야 돼. 왜? 이 단원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분의 마지막이지. 항상 마지막은 피날레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 더 무서운 건 적분의 마지막이 또 얘야. 봐봐. 적분은 미분의 반대말이거든. 위치를 미분하는 게 속도야. 그렇다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피날레는 또 배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런 미적분의 주인공 같은 피날레 같은 존재야.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엄청 중요해. 지금 열심히 외워두고 까먹었다가 다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요 정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위치 x가 2t 4제곱 빼기 6t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그냥 x라고 되어 있지. 그냥 x.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좀 더 좋아하는 표현은 xt, t에 관한 함수라고 이해하는 거야. 그럼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 하지만 표기를 그냥 x는 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마치 우리가 fx는 익숙한데 f는 이라고 쓰는 느낌이야. 그치? 이렇게 쓰는 느낌인데 이렇게 잘 안 쓰지. 우리는 y는 이라고 쓰지. 그치? 하지만 펑션은 y의 개념이니까 똑같은 개념이야 사실. 그것처럼 저것도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1에서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보라 그랬지. 그럼 속도는 위치를 뭐 한 거다? 위치를 미분한 거다. 그럼 여기에 프라임을 붙여주면 미분이 되는 거지. 따라서
프라임 붙인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8t 세제곱 빼기 6이 된다. 그 다음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한 거다? 미분한 거다. 그럼 얘를 또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24t 제곱이 되겠지. 자, 근데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 얘기를 두 번 썼어. v 프라임 t지. 자, 그러면 v 프라임 t라는 것은 vt를 미분했다잖아. 그 vt에 x 프라임 t를 또 대입하면 위치를. 미분하고 미분했지. 미분한 걸 또 미분한 거 아니야. 그럼 몇 번 미분했어? 두 번.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두 번 미분해서 두 번 그렸어. 돼. 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도함수는 도함수인데 1단계가 아니라 2단계지. 그래서 이게 도함수야. 이 단자는 빼버린다 봐. 이게 도함수야. 2차원의 개념, 두 번 미분했다는 뜻으로 이게 도함수. 정확하게 읽을 때,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x 더블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더블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있잖아. 프라임은 두 개니까 더블 프라임. 근데 우리는 2라고 하면 영어로 해봐 그러면 다 2라 그러잖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 2 프라임이라고 읽어. 더블 프라임이 맞는 표현인데 2 프라임이라고 읽는다는 거. 근데 크게 뭐 문제 되진 않아. 2 프라임을 읽는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니까 정확하게 더블 프라임이에요. 어쨌든 이게 도함수의 개념이 이미 가속도 자체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t가 1에서의 속도 가속도니까 아직 안 끝난 거야. t에다 뭘 대입해야 돼?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서 대답을 해주시고 1을 넣어서 대답을 하면 끝나는 거야. 일단 공식 연습하고 있는 거 우리는 기초. 자, 위치가 주어져 있다. P의 속도가 11일 때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제는 내가 T자를 생략하고 나도 이렇게 써볼게. X. 그럼 VT도 그냥 V라고 써도 되는 거야. VT도 V라고 쓸게. 그러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미분하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를 물어보겠지. 하느님의 가속도까지 어차피 가야 돼. 그럼 또 미분하면 되겠지. 따라서 12t 빼기 8. 그런데 어떨 때야? 어떨 때? 속도가 11일 때지. 속도가 11일 때 뭘 찾으라는 얘기야? t를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야. 아까는 친절하게 t가 1일 때 이렇게 물어봤지만 지금은 속도가 11일 때라고 살짝 감춘 거야. 그럼 t가 얼마야? 하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따라서 요 방정식을 풀면 이항공이 마이너스 8이지. 답이 두 개 나왔네. 네, t는 항상 뭐다? 2다. t가 2다. 가속도를 보라 했으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t를 숨겨놨다. 찾으면 됩니다. 아, 여기 부연 설명 내가 안 했구나.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맞게 하려면 원래는 틀린 거야. 근데 맞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또 맞을 수도 있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우리가 마치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이라고 볼 수 없었지.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또 연속이라고 볼 수 있었잖아. 그것처럼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되는데,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가 추가됩니다. 속도가 0이면서 그 속도가 0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걸 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맞아. 자,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봐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그림이야. 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지점. 극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지.
그럼 얘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 지점에서. 좌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일단 속도가 0인 건 큰 그림은 맞는 거야. 하지만 그걸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정확하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야.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미분해야 돼. 자, 얘가 0일 때를 찾는 건 맞는 거야, 그치? 하지만 다 답이 될지 모르니까 정확한 건 얘가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속도의 그래프가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과 3에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프는 왼쪽에서 잘렸어. 왜? 0에서 출발하니까. 모든 속도 가속도 문제는 0에서 그래프가 잘린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음수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속도가 0일 때가 여기도 속도가 0이고 여기도 속도가 0이지. 하지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아직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지는 몰라. 뭘 확인해야 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돼. 두 지점에서. 자, 1에서 왼쪽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다시 오른쪽은 뭐야? 플러스. 그러면 1과 3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게 누구의 그래프야? 이게 누구의 그래프? V의 그래프야. V. 속도의 그래프야. 그러면 이거 부호 쓴 거 보니까 막 자동적으로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맨날 하는 거? 증가? 감소? 증가. 이거 누구의 그래프야? 위치의 그래프야. 이런 거야. fx, f'x. 왜? 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fx, f'x야. f'x를 그리면 fx를 그릴 수 있다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다른 말로 극대 극소일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극대 극소일 때랑 똑같아. 근데 누가 극대 극소일 때? 속도가 아니라 누가? 위치가 fx 개념이라고. 속도가 f'x 개념이고. 가속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일단은 그냥 공식으로 풀고 끝내. 얘네 둘의 관계만 집중하라고. fx, f'x야. 따라서 fx가 그때 없으면 f'x는 0이고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 그치? 자, 그래서 속도와 위치의 그래프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시각은 답이 몇 개야? 두 개가 답인 거지. 1도 답이고 3도 답인 거지. 둘 다 부호가 바뀌고 속도가 0이잖아.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출제자가 처음으로 바뀔 때, 두 번째로 바뀔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안 물어봤으니까 둘 다 대답해야 돼. 자,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를 볼까? 오늘은 문제는 안 많아. 개념이 많은 거야. 항상 어려운 단어 들어가면 선생님은 천천히 간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는 어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그랬어. 자, 제동이 뭐야? 자, 이거 많이 틀려. 거꾸로야. 뭐야 이거? 브레이크야. 제동은 시동이 아니라 시동은 스타트. 제동은 브레이크야. 완전 반대로 가야 돼.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게 제동을 건다는 거야. 그랬을 때 자,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기차가 탁 하고 쓰나? 끼 하고 쓰지. 소리를 엄청 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끼 하면서 쓰지. 자, 그때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고유명사가 있어.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 제동거리. 제동을 건 후, 을 건후를 빼버린 거야. 제동거리. 브레이크를 걸고 움직인 거리. 언제까지? 정지할 때까지. 그게 제동거리의 정의고 그게 이렇게 나와있어. 거리가 함수로 표현되어 있지. 왜냐면 1초 뒤의 거리, 2초 뒤의 거리, 3초 뒤의 거리가 달라질 거 아니야. 물론 정지하고 나서는 똑같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따라 거리가 바뀔 거기 때문에 저기서 함수로 나타낸다.
자, 이제 출제자가 물어본 건 뭐야?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해보자. 정지할 때까지, 정지할 때 뭐가 0이야? 속도가요. 네, 일단 거기서 출발해야 돼. 그때가 속도가 0일 때야. 정지할 때가 속도가 0일 때야. 그때 뭘 찾아야? t를 찾으라는 거야. 시간. 그때가 시간이 얼마인지를 찾아.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근데 이 함수가 뭐야? 움직인 거리잖아. 이 함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t를 찾아서 21을 구해라. 이표라는 얘기지.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속도가 0일 때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속도는 어떻게 찾아? 위치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속도야. 그리고 속도가 0일 때를 찾으니까 t가 얼마야? 3이야. t에다 3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어디다 대입해? 또 여기다 대입해? 속도 물어보는 거 아니라 거리 물어봤죠.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 움직인 거리에다. 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된다. 또 나왔네. 똑같잖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조금 달라졌어. 아까 내가 공간지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지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수직하게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hm라고 하면 h는 30t 빼기 3t 제곱이다. 자, 여기는 h가 없어 지금. 위치. 선생님이 이 알파벳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랬지. 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랬지. 근데 h는 셋 중에 어디다? 높이. 위치. 거리. 위치다, 위치. 여기서 x라고 상상해 주는 게 좋아. 자, 위치야. 그러면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또 그때야. 뭐가 0이야? 또요. 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웬만한 표현은 내가 아예 표판에 다 써놨어.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야?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완벽하게 빠르게 푸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암기도 필요한 거야. 맨날 생각해. 최고 높일 때 뭐가 이럴까? 매치가 이럴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숙제할 때, 수업 들을 때 생각하는 방식이야. 시험장에서 그걸 생각해? 그럼 못 풀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도 없어, 시험장은. 그래서 보자마자 풀어야 돼. 최고 높일 때 연습돼 있어야 돼. 속도가 이런 거야. 바로 가야 돼. 이렇게 딱 쓰고 출발해야 돼. 그럼 난 속도를 구해야겠다? 미분해. 30 빼기 6t가 나옵니다. 따라서 t는 5일 때구나.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봐? 높이는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 위치지. 여기 높이라고 써있지. h를 구하는 거고 5를 여기다 대면 끝나는 거지. 자, 하나씩 구분을 해야 된다. 또 위로 던져 올린 물체. 근데 이런 건 있어.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아까 처음 속도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를 이용했어, 이용하지 않았어? 이용하지 않았지, 그치?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용 안 한 건데 처음 속도라는 건 속도니까 v지. 처음이면 t가 얼마겠어? 그게 얼마라는 얘기야? 14라는 얘기야. 굳이 10으로 표현하자면. 자, 이 조건을 써먹을 일이 많지는 않거든? 근데 많지는 않아서 내가 무시해도 되는 조건이긴 한데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많지는 않다는 게 대부분의 문제지.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내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만드냐면 모의고사는 수능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시중 문제집에 없는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게 그분들의 직업이야. 돈을 받는 이유야. 시중 문제집으로 내면 왜 그 사람한테 줄지 알아? 그냥 문제집 만드는 회사에다가 수능 문제 만들려고 의뢰하면 돼. 그게 더 싸게 먹힐 거야. 이번 2020 몇 년도는 신사고한테 수능 문제 내주세요 그러면 좋다고 낼 거야. 신사고라는 브랜드가 또 저기 해야 되니까 대성학원에다가 수능 만들어서 너무 싸고 좋다고 아마 무료로도 만들걸?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교수한테 만든단 말이야. 그럼 교수들은 똑같은 패턴의 질문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것도 설명하는 거야.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개념 맨날 버려주는 조건. 근데 나는 이게 찝찝했어. 왜 얘를 안 써먹게 문제를 낼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의문이야, 사실은. 안 써먹을 거면 안 주면 돼. 수학은 원래 안 써먹는 조건 잘 안 주지 않아.
뭘 이렇게 주면, 뭘 보여주면 꼭 써먹어야 문제가 풀리거든. 대부분의 수학 문제가. 근데 유독 이 단원에서는 처음 조건이 벌어질 때가 참 많아. 자, 그럼 V0이 14야.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겠다. 높이를 h라고 하면 이게 높이인데. 자, 이거 속도니까 이걸 미분하면 속도지. 위치를 미분하면. 그럼 14 빼기 몇 t야? 2t지. t가 0 나와. 얼마야?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안 써 있어도 이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써먹을 일이 없는 게 되는 건데 만약에 출제자가 KT라고 준다면 우리는 K를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게 K로 바뀌니까. 근데 한 번도 내신에서 이렇게 물어본 본 적은 없어. 내신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 0은 아니야 그래도. 학교생들도 가끔은 기발하게 내시니까. 가끔은. 학교 선생님이 되게 모의고사서만 생각을 하셨네. 일반적인 문제집을 카피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생각으로 뭔가 문제를 좀 질문을 던지셨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가끔. 당연히 수능 출제위원회로 또 언제 건드릴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은 버려지지만 써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도 일단 참고로 기억하시고 지금은 어차피 이미 알고 있으니까 13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자 이제 문제를 풀자. V 구했고 14.2t야. 땅에 떨어질 때까지. 지면 땅이지. 땅에 떨어질 때. 자, 뭐가 0이야? 높이가 0. 네. 위치가 뭐다? 0이다. 그때 뭘 구하겠어, 항상? 주인공 누구? T야. 주인공은 계속 T야. 우리가 맨날 X에서 X가 주인공이듯이 여기서는 T가 주인공이야. T를 알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따라서 H가 여기다 는 0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T로 인수분해하면 14 빼기 T는 0이니까 T는 얼마? 0 또는 14. 그럼 나는 0을 쓰니까 버리는 거야. 그래서 14는 인정한다. 근데 자꾸 T가 0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교재들이 많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면 이걸 맨날 확인해야 되는데 너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 보통 출제 패턴을 보면. 나는 좀 합리적이야. 완벽한 수학이 아니야. 선생님 추구하는 건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푸는 쪽. 좀 서술형이 감점이 당하지 않는 쪽. 요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T는 14야. 그럼 T가 14인 걸 찾았고 물어보는 건 뭐야? 움직임? 거리지. 움직임 거리는 없다. 움직임 거리가 없어. 얘는 뭐야? 그냥 높이지. 아까는 움직임 거리는 함수가 있었어 아예. 그 함수 자체가 움직임 거리니까 그 함수에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높이는 있는데 움직임 거리는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져 버렸어. 속도가 0. 아니지. 속도가 0인 건 또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어쨌든 얘도 위치지. 이 위치를 파악하면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면 움직임 거리를 예측할 수 있잖아. 봐봐.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아까 이거 위로 던진 공이 도로 떨어지는 모양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그리고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가 움직임 거리는 이만큼 움직임 거리야? 그러면 2배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그게 움직임 거리야. 즉 위치의 그래프를 보고 움직임 거리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가 위치 그래프잖아. 이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 해놨지 내가. 0과 14에서 그림을 갖는 0과 14에서 그림을 갖는 H의 그래프를 내가 아까 인수분해 해놨으니까 바로 그릴 수가 있어.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이야. 마이너스니까 아래 블록 아니고. 그러면 얘가 이 높이가 얼마인지는 몰라. 이거 얼마야? 이게 꼭지점. 꼭지점을 찾으려면 완전 좁혀야 되거든? 근데 더 쉬운 방법. 7 가운데. 대칭성. 2차 함수의 대칭성. 그럼 완전 좁 안 해도 되잖아. 그럼 7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나와. 여기다 넣지 마. 이건 속도야. 위치에다 넣어야 돼. 7. 7은 7세 98 빼기 49. 49인가? 그럼 땅이 떨어질 때까지면 얘가 어디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지 사건은.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49 올라갔다가 49를 내려왔지. 그럼 답은 98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움직인 거리가 없는 바람에 갑자기 좀 해석해야 되는 문제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 자, 첫 번째 교재식은 좀 어려운 문제야. 이 정도 문제면 쉽지 않아.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봐도 또 신기할 거야. 약간 어렵게 느껴질 거야. 자, 숙제는 21번까지만 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트북을 이용하세요. 질문 없습니다.